제일 먼저 챙겨야 할 영양제가 종합 비타민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한번 제가 이걸 판넬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판넬은 미국의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2008년도에 발표한 건강음식 피라미드인데요. 여러분들이 영양제의 도움 없이 음식을 먹으려면 이렇게 드시면 돼요. 매 끼니마다 잡곡밥이나 잡곡빵을 먹고요. 그리고 기름은 들기름으로 나물 묻혀서 먹고 요리는 유채씨 기름으로 하시고 올리브 기름에 빵을 찍어 먹으면서 과일과 채소는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빛깔로 껍질과 씨앗을 포함해서 서너 가지 이상으로 나물 젓수 기준으로 5접시를 드시면 되고요. 견과류는 밥숟가락으로 하나, 두부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1모 드시고 껍질 벗긴 닭살고기 탁구공 크기로 2~3개, 물 좋은 고등어 한두 토막에 해조류나 김미역 다시마나 조개 같은 것도 조금 드시면서 저지방 우유 200cc 한두 팩이나 무가당 요구르트 100cc를 한두 번을 먹어라라고 하거든요. 지금요? 고기 만약에 밥숟가락 한 숟가락.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내가 먹는 생각을 하거나 관심 있는 분들은 가능한데 직장인이나 바쁜 분들이 이렇게 먹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원에서 여기 왼쪽에 보면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매일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라. 라는 공고를 원래는 2002년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국립보건원,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하는 곳에서는 종합 비타민제를 꼭 먹으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 국민이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 그거 의료 비용의 낭비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내가 이렇게 먹지 못하고 힘든 경우에는 종합 비타민제를 먹는 것이 좋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종합 비타민 안에 원래 비타민 D가 포함된 거 아니에요? 따로 먹으라는 얘기예요? 비타민 D는 종합 비타민제 들어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2008년도에 다시 새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자, 그래서 우선 내가 어떤 영양제를 먹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종합 비타민제로 깔아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일간지에서 아연이라고 하는 성분에 대해서 읽었어요. 아연. 징크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징크. 네, 징크는 별명이 많아요. 면역 미네랄. 그러니까 면역 기능을 올려서 감기에 덜 걸리게 하고요. 피부 미네랄이라고 해서 굉장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고 우리 아이들이 키를 크게 하는 성장 미네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약국에 가서 아연을 이만큼 사다가 우리 아이 키 크라고 아연을 많이 줘요. 그럼 우리 아들 몸에서 구리가 쫙 빠져나가요. 우리가 영양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이 있어서 내가 영양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한 가지를 많이 먹으면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영양소가 빠지게 돼 있거든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내가 골다공증이 있다고 해서 칼슘제를 이만큼 사다가 칼슘제만 잔뜩 먹으면요. 마그네슘이 쭉 빠져나가면서 눈꺼풀이 달달달달 떨리는 증상이 생겨요. 혹시 이게 눈꺼풀 떨리는 분 계세요? 저도 그래요. 가끔. 막 떨리게, 막 떨리게. 그렇지. 아니, 그래서 옛날에는 또 이랬다고. 이게 떨리면 뭐, 저기 재수가 좋대. 아, 그래요? 옛날엔 또 그랬어. 그런 거 뭐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 눈이 떨린대. 나 그래가지고 또. 그럼 그만큼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예요. 그랬구나. 아니면 나이 먹으니까. 아, 나이 먹으니까. 노아. 젊었을 때 그때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눈꺼풀이 떨리면 내가 혹시 중풍인가 싶어서 막 진료실에 쫓아오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맞아요. 실제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눈꺼풀이 많이 떨리는데 그 말은 결국은 내가 어떤 한 가지 영양소를 잘 모르고 먹었다가 반드시 상호작용이 있는 다른 영양소가 결핍이 되니까 내가 피곤하거나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겠다고 어떤 결심을 했을 때는 제일 먼저 그런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고 비율이 잘 맞춰진 종합 비타민제로 깔아주시는 게 좋으세요. 기본으로. 근데 저는요, 종합 비타민을 제가 먹는데요. 그 성분을 보니까 어떤 거는 하루 권장량 100%가 있다고 하고 어떤 성분은 250%가 있다고 하고 어떤 거는 10% 있다고 하고 막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10%나 15%밖에 없는 성분은 따로 그렇게 서서 먹어야 되는 건가요? 그걸 일일이 그렇게 해서 먹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제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그냥 건강한 사람이 피곤할 때 보충하는 정도의 용량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건 영양 권장에 대해서 이제 적절한 수치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어떤 건 보면 200%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정말 너무나 피곤하고 약물도 많이 먹고 영양 결핍의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은 그 용량이 조금 높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뭐 평상시 생활할 때는 뭐 한두 알 정도겠지만
뭐 우리 직장에 뭐 큰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내가 밤새 뭐 일을 해야 한다. 아니면 뭐 집안에 이사를 간다. 우리 아이가 큰 시험을 본다. 아니면 내가 뭐 등산이나 마라톤을 한다. 뭐 지리산을 종주한다. 이럴 때는 그 용량을 세알 내알 좀 늘려야죠. 그러니까 나의 필요에 따라서 용량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지. 하루에 한 알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그거가 포인트인 것 같아. 나도 그게 굉장히 질문을 하고 싶었던 게 왜냐하면 가만히 앉아서 사무만 보는데 매일같이 그냥 이렇게 다 너무 많이 먹어도 과다죠.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비타민 C 1000mg을 이제 먹는데요. 예. 한 알에 1000mg이잖아요. 예. 어쩔 땐 제가 피곤할 때는 하루에 그러니까 두세 번도 먹고 하거든요. 먹어도 이게 과다 섭취는 아닌지. 다른 종합 비타민제나 칼슘제나 이런 것들은 용량을 반드시 지키셔야 해요. 그건 많이 먹게 되면 부작용이 생기는데 비타민 C는 처음에 빨리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순위가 높은 우선순위인 영양제는 아니지만 내가 감기에 잘 걸리는 사람은 드시는 게 좋아요. 비타민 C를 전혀 안 먹고 있다가 감기에 걸렸을 때만 먹는 경우에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평소에 이제 1000ml나 2000ml 이렇게 먹고 있다가 감기에 걸렸을 때 용량을 확 높여주면 감기 앓는 기간도 조금 짧아지고 감기 앓는 증상도 좋아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타민 A는 아까 합성과 천연이 좀 차이가 있고 합성이 나쁘다고 했지만 유일하게 비타민 C는요 합성하고 천연이 구조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합성 드셔도 괜찮고요. 합성이 이제 좀 저렴하잖아요. 드시고 평소에 1000 내지 2000ml 먹고 계시다가 내가 컨디션이 안 좋거나 감기에 많이 걸린다 싶으실 때는 3000, 4000, 6000 이렇게 높이시는 거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렇게 늘 6천 드시는 분은요, 드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뚝 끊으시면 안 되고 조금씩 줄일 때는 천천히 줄이시면 돼요. 그런데 순서대로 제가 비타민 D 먼저, 오메가 먼저, 종합 비타민제 먼저 선택하시고. 그러니까 비타민 C는 중요도가 사실은 일반인들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많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실 우리가 많이 드셔도 큰 부작용이 없습니다. 없다는 게 장점이죠. 네, 그건 엄청난 장점이죠. 그 종합 비타민의 효과는 뭐로 볼 수가 있을까요? 왜 종합 비타민을 이렇게 드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피곤함을 없애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피곤할 때 어떤 한 가지 영양소를 먹으려고 하지 마시고 종합 비타민제 드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먹는 음식의 양이 줄어들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피라미드들의 음식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열량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살을 빼려는 분은 먹는 걸 줄이셔야 하잖아요. 그러면은 먹는 게 줄어들면서 영양소의 여러 가지 흡수가 줄어드니까 그때 드시면 좋고요. 세 번째는 약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 예를 들면 고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모든 약물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빼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혈압이 있으신 분이 고혈압약 절대로 끊으시면 안 돼요. 고혈압이 있는 분에게 고혈압약은 보약이고요. 당뇨가 있는 분에게 당뇨약은 보약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먹어야지 중풍이나 심장병이 안 생기지요. 하지만 모든 약물은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빼내가기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만성질환에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종합 비타민제를 먹으면요. 조금 그 빠지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지금 보약이라고 표현하셨는데요. 예. 지금 문득 종합 비타민을 먹으면서 보약을 챙겨 드시는 분 있잖아요. 이렇게 양약과 한약을 같이 먹어도 되나요? 저는 뭐 무방하다고 봅니다. 괜찮아요. 돈만 있으면.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2배의 효과를 볼 수 있냐, 이거. 그런 아니죠. 거는 종합 비타민제는 비타민 C가 아니거든요. 종합 비타민제는 그 용량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이 종합 비타민제는 하루에 6알 먹는다. 그러면 6알까지만 먹어야 하고요. 이 종합 비타민제는 한 알이다 그러면 그건 지켜주셔야 돼요. 비타민 C하고는 다릅니다. 어떤 비타민 수입 때문에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가끔씩 비타민도 사고 한약도 사고 같이 먹으면 몸이 건강합니다. 이 얘기 뭐냐면요. 그 비타민제 중에서 외국 수입품이 많잖아요. 근데 그 외국 수입품은 외국 사람들 체질에 맞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거꾸로 근데 오히려 수입품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믿을 만한 회사의 제품이며 수입이든 국산이든 제가 볼 때 차이 없습니다. 다행이다. 알겠습니다. 예. 다행이다. 근데 또 한 가지 수입하기 걱정은 비싸다. 비타민제 중에요. 암을 유발하는 성분의 비타민제가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비타민이 암을 유발한다? 국민 영양제로 불리는 비타민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들. 그 진실은 과연? 비타민제 자체가 암을 유발한다기보다
합성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제제를 겹쳐서 먹게 되면 폐암의 위험이 올라가는데 흡연자에 한해서요. 이런 경우죠. 예를 들면 내가 합성 비타민 A가 들어간 종합 비타민제를 먹고 있어요. 그런데 항산화라고 하는 건 유해산소라고 하죠. 우리가 노화의 중요한 원인 유해산소를 없애는 항산화 비타민을 먹는데 항산화 비타민 성분이 비타민 A, C, E잖아요.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도 먹고 항산화 영양제도 또 먹어요. 그런데 내가 눈이 나쁜 것 같아요. 눈 건강을 위한 비타민제를 또 사는데 거기 안에 또 비타민 A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종합 비타민제 비타민 A, 항산화의 비타민 A, 눈 건강의 비타민 A, 비타민 A만 3배로 먹죠. 그렇게 되면 실제로 담배를 피시는 분은 폐세포에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특히나 A 종류를 겹쳐서 많이 먹는 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